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11월 7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식사들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자, 오후장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지금 국내장이 너무 급하게 무너지고 있어서 제가 긴급하게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점심을 먹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매매는 저도 정리를 했어요. 이미 매매를 정리를 했고, 오전에 100만원, 110만원 가까이 수익을 내고, 그냥 판을 접었습니다. 시장이 너무 조금 묘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빨리 이제 익절하고, 손 털고, 좀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주도 거의 한 500만원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기 전에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까 싶어서 영상 촬영 하나 해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시장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다우지수를 설명을 드리면, 간밤에 있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398포인트 0.84%가 조정을 받은 46,912포인트에서 조정 마감했습니다. 앞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계속 고가권에서 비비고 있다. 박스권을 세밀하게 비비고 있다. 이 부분은 다시 레벨업을 하기보다는 드랍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조정 그리고 나서 빠르게 반등, 바로 다음날 다이버전스에서 뒤집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시장에 놓여져 있는 하방 압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 꽤 까다롭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꽤 까다로운 위치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이제는 매물 소화를 더 빠르게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방어에 나서시는 모습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정부 측에서 또 그렇고, 이제 각 증권사들에서도 그렇고, 주가를, 정말, 저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 어느 정도의 그런 배율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그런 기준이 있는데, 진짜 이제는 어제는 하다 이제 코스피 7,50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예? 이건 너무하지 않냐. 아무리 2000포인트, 2600에서 4000까지 올리는데 1400포인트 가까이 정도를 때려 올리는데 한 달여 정도 시간이 걸렸다 치더라도 이걸 누구,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초보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는 거예요. 초보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는 겁니다. 이제 물리는 데서도 끝나면 다행인데, 이분들의 주식이 물리면서 이제 아주 괴로워지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아주 괴로워지는 상황으로.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아요. 아주 바람직하다 보진 않고, 좀 이러한 멘트들이 개인 투자들을 너무 자극시키고 있다. 단적인 예로 이때가 있었잖아요. 1400의 코로나 때 1400에서 잡아채서 3000까지 잡아챘는데, 여기에서 머문 기간 이후에 그대로 시장이 내리꽂아서 2000까지 그냥 고스란히 갔고, 이때 물린 개인들이 아직도 물려 있어요. 이때 물려있는 개인들이 아직도 물려 있습니다. 코스닥도 제일 피해가 사실 컸던 게 코스닥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때 물렸던 주식이 아직까지도 지수가 못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정말 저런 기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기사들 속에 쌈짓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쌈짓돈들이. 젊은이들의 쌈짓돈, 어르신들의 쌈짓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묻지만 매수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매수의 결과가 어떻느냐면 지금의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나쁘다, 이 상황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닌데, 문제는 이젠 덤빌 때와 덤비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개인 투자들인데 외국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팔아제끼고 있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는 것만큼 외국인들한테 공이 넘어가는데 지금 공이 넘긴 시점이 언제냐면 11월 4일이에요, 여러분. 11월 4일 날 넘어갔죠. 11월 4일 날 방향이 넘어간 뒤로 지수가 최고점이 11월 4일입니다. 그리고 꺾였잖아요.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뉴스가 좀 진정돼서 나와줘야 되는데 저 정도 뉴스가 나오면 초보자들이 안 살리 안 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이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꼭 제 방송이 아닐지라도 그냥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갑니다 이런 방송은 사실 안 들으셔야 되고, 냉정하게 시장을 좀 평가해서 말해주는 곳은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듣기 싫으셔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매수를 해버려서 나중에 올라가서 수익 났는데 그거 할 말 없어요. 근데 그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올라서 수익이 났어요가 문제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이게 자칫 잘못돼버리면 2001년도에 리벤지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지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위치를 크게 놓고 봤을 때, 자 크게 놓고 봅시다. 크게 놓고 볼 때 만약에 지수가 현재 위치에서 요 정도가 됐다라고 해서 저 정도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무브먼트가 빨라지면서 따라갈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상투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투인데 이 자리에서 저런, 사실 이거 살 수 있는 용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저는 주식 못 사요. 저한테 주식 살 수 있냐 물어보시면 전 주식 죽어도 못 사요. 저는 못 삽니다. 네, 전 안 사요. 그리고 못 삽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통상적이면 그런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왜냐면 바닥에서 튀어 올라온 속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게 갑자기 뉴스가 7,500P를 얘기 제끼면 일반 개인들이 쉽사리 그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죠. 자, 좋아요. 그래서 그럼 이 기사들이 대부분 기관에서 나왔는데 그럼 기관들이 개인들만큼 열심히 사냐 이거죠. 지들도 똑같이 외국인들이랑 똑같이 팔아놓고 있으면서 어저께 뉴스 나오면서 한 번 사는 거 빼곤 안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인지를 할 필요가 있죠. 제가 지금 시장도 말씀드렸죠. 제가 분명히 제 앞에 영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가 비비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반등이 아니라 요 구간에서는 매물 소화가 되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된 이후부터는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빨라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죠. 굉장히 위협스러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만 그러냐? 아니다. 나스닥도 똑같고 다우지수도 똑같다예요. 나스닥 다우 똑같습니다. 한번 페이크 주고 조정 주고 페이크 반등 주고 그 다음 깊게 누르면서 저점 깨버리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참 뉴스도 웃기죠. 뉴스가 또 얼마나 웃기냐? 뉴욕 증시 검색해서 보면 AI 거품 우려 재개하라. 근데 어저께 반등은 또 뭐였어요? AI 거품 논란 사라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같은 내용으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자체 재료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실질적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실제 데이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옛날부터 많이 썼죠. 과연 이제 투자 대비 수익률, ROI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아마 그런 거를 볼 거란 말이죠. 이 ROI 자체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방향성을 타진할 것인데 과연 이제 그 과정까지 시간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처럼 쉬어갈 때는 구도상 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쉬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여기서 억지로 뻗대면 맞는다.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왜 마찬가지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개장을 하면서 다시 깨졌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를 보면 제가 이제 표현을 뻗었다 하는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든
고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 계속 뻗대는 움직임을 줬어요. 근데 결국 이제 본장이 시작되기 전 이후부터 지표가 깨지니까 요 흐름을 못 지켜내고 흘러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올려주려고 하지만 다시 흔히 말해서 뻗대는 작업을 했지만 또 못 버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버티는 작업을 하지만 못 버티고 깨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요 과정을 통해서 뭐를 하고 있냐? 현금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금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금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뷰포인트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매 포인트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빠르게 끝내려고 하거든요. 왜 그런 현상을 취하고 있냐? 제가 어제도 매매를 좀 빨리 끝냈고 오늘도 11시 40분, 11시 30분 좀 넘어서 끝을 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의 심리가 아직은 좀 아리까리해요. 시장의 심리 상태가 아직까지는 위아래 아리까리까리 한단 말이죠. 이게 위로도 갈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아래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약간 양분화되어 있어서 잠깐만의 이슈가 있어도 시장을 말아 올리려고 하고, 또 잠깐만의 악재만 있어도 바로 반대로 밀어치려고 하는 성질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모두 중첩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위치가, 지금 상황에서의 흐름이 조심스럽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싸움에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매매를 최대한 빨리 수익을 내서 빠르게 먹고 일단 나오면서 전체적인 추이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이라는 것은 시장의 흐름이 좀 결정권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 흐름을 이제 따라갈 생각이지, 지금은 이 구간에서 굳이 다투는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전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전략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 전략이 같이 마음에 드시면 쓰시면 되고, 아니시면 배제하시면 되겠죠. 예, 맞지 않으시면 배제하시고 안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께서 결정하시면 될 부분인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은 현재 돌아가고 있는 과정들이 약간 이제 그런 흐름작전한 막연하게 오르는 그런 형태의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막연히 빠지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한 번씩 반등이 들어올 때는 워낙 추세가, 기본 추세가 세기 때문에 빠르게 급반전을 하고 있으니 또 그것도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는 좀 눈치 게임이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다. 다만 제가 앞서서 계속 동일하게, 제가 뷰를 뭐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사람도 아니고 뷰 자체를 설명드릴 때 지금과 같은 고가권을 형성을 하면서 매물화 작업을 하고, 이런 매물화 작업을 하는 상태에서 전개가 됐을 때 시장이 급변화, 방향성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하방 압력이 아주 높아지더라라는 점을 좀 인지시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유념을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제가 지금 간종 하나를 좀 같이 빌려서 좀 쓸게요. 좀 보시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구글, TSMC, AMD, 지금 반도체 쪽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에 대한 설명도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설명을 드렸냐? 지금 현물들의 찍임에 놓고 봤을 때 이미 고가를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고가를 앞에서 찍어놓고, 고가를 앞에서 찍어놓은 상태에서 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시그널이 등장하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 차익성에 나타나는 움직임들이 주가의 흐름을 제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시면 이게 무슨 상황이 있냐면, 엔비디아를 봐보세요. 엔비디아를 보시면 행보를 했죠. 근데 행보를 해서 매물 압박을 받지 않고 오버슈팅이 걸리면서 슛이 걸렸고 급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 구간에서는 심리적 저항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여기는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여기는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이고, 이 아래쪽의 지지력은 또 얘기가 다르단 말이죠. 여기는 왜냐면 8, 9, 10, 3개월을 버틴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쉽사리 깨지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얘가 여기서 라인을 잡아놓고 이렇게 돌려나가고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이 쉽게 안 무너지겠지만, 시장을 잡아 올렸던 종목군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방향성 전환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롱만 찍으면 가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이 오늘 빠지니까, 예? 지금 이게 사돈의 8촌까지 전화 와. 예? 여러분, 국내장이 지금 깨지니까 사돈의 8촌까지 전화가 오신다고. 저희 사돈의 8촌이 아니고, 고객들도 연락이 난리가 나. 지금 막 물어본다고. 저는 지금 수익이 났으니까 저는 할 게 없죠. 근데 지금 물어보실 게 많은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올라갈 때는 제가 백날 얘기해야 귀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깨지니까 이제 뭔가 좀 아차한 느낌이 생기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자 즉슨, 지금 상황에서는 방향성이 꺾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섣부른 거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단칼에 완샷으로 이렇게 죽진 않는다. 다만 이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완샷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지금 완샷 단계가 아니면 이렇게 계속 흐른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막 지금처럼 막 개인 투자처럼 이렇게 덤벼드는 매매 전략은 진짜 위험한 거죠. 언제 주식 사냐고 물어보는데 언제 주식 사요? 언제 주식 사요? 이미 밑에서 못 샀으면 지금은 사는 게 아니죠. 지금은 관리의 영역이란 말이죠. 지금 관리의 영역이에요. 달리는 말에 타는 시점이 아니고, 한참 달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분위기를 봤을 때는 다소 호흡 조절을 좀 하는 그런 시기로 분석이 되어지고, 이런 시기를 좀 떠나준 이후에 아마 흐름을 되찾지 않을까라고 저는 분석이 됩니다. 지금 뉴스의 재료들이 지금 뭐 주가를 계속 자극하는 뉴스들이에요. 뭐 북한은 아까 전에 뭐 미 제재 상조치를 예고해서 뭐 또 미사일을 쏴제꼈고, 트럼프는 지금 막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비만 치료제 합의를 했니 뭘 하냐 하지만, 뭐 지금 어디 공격을 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저사양 모델도 중국에 수출 금지를 시키겠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지금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왔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그렇지, 응? 시장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무슨 상황이에요? 셧다운 중이잖아요. 이 셧다운 상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셧다운이 지금 최장기간이란 말이죠. 근데 최장기간 상태에서 계속 진행돼서 정부가 무정부 형태로 바뀌기라도 해버리면 이거는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정 디폴트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 불안정한 요인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금리나 기대감들이 또 사라져버리게 되면 증시의 충격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영상을 통해서 뭐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 영상들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부분들 한 번씩 좀 주말 동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장은 대박장이죠. 저는 사실 지금 대박을 노리고 있어요. 초대박을 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몸을 좀 가볍게 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는 시점입니다만, 시장이 지금 이렇다고 해서 이게 뭐 단칼에 제가 볼 때는 대음봉이 10%짜리 떨어져서 이렇게는 안 된다고 봐요. 하지만 곧 기회가 포착될 수 있는 상황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전문가와 함께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좀 증진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뭐 LS증권에서 하고 있는 이 이벤트, 업앤다운 이벤트는 오늘 진행이 안 됩니다. 네, 금요일 날까지는 촬영이 안 되고 목요일 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되니까 여러분 주말간 업앤다운 이벤트 많이 해보시고, 제가 지금 LS증권 통해서 하면서 마이크로도 해보고 미니도 거래를 해보고 있지만 거래가 아주 순조롭습니다. 거래가 순조롭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거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호가 자체도 연동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젯밤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증권사, 최고 1등 증권, 고객이 제일 많은 K증권사가 미국 주식이 전상이 또 멎었죠. 옛날에 전 대통령 때 그 야밤에 사건이 있었을 때도 멈췄는데 이번에도 또 멈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수수료는 아니에요. 사실 뭐 수수료 이벤트는 하는 부분이니까 수수료를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곳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부하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 때 대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위급 상황 때. 왜냐? 자, 보십시오. 증권사의 고객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고객이 1000명이에요. 그럼 A라는 회사의 고객이 1000명이면 그 A라는 회사가 고객 1000명을 응대하기 위해서 직원 1000명을 쓸까요? 절대 안 쓰죠. 100분의 1 쓰면 많이 쓴다고 봐야죠. 대부분 그렇게 안 쓴단 말이죠. 요즘 하도 AI 하면서 AI로 더 넘기려고도 하는 만큼 사람이 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일이 터지면 이제 데미지가 엄청 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사람 없는 데를 좀 즐겨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뭐 쓰고 있는 증권사니까 뭐 이건 뭐 공개해도 문제는 안 되죠. 저는 뭐 대신 진짜 오래 썼고, 대신 같은 데는 정말 오래 썼고, 그 다음에 키움도 저는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LS증권도 쓰고 있고, 뭐 옛날 대우증권도 쓰고 있고, 뭐 보는데, 증권사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맞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네,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게 중요하다. 저도 지금 뭐 여기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렸지만, 사실 제일 잘 맞는 증권사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남이 쓰니까 쓴다, 이거는 저는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곳을 잘 찾아서 해보시면 좋은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잘 되는지 봐야 되는데, 저녁 시간에 변동성이 클 때도 거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으니 한번 잘 활용해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장은 저는 이제 매매는 정리를 했는데, 시장은 또 계속 볼 겁니다. 볼 건데 지금 굉장한 그런 움직임에 있어 가지고 좀 조심스러운 행보들이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취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거는 분명히 단기적으로 빠지긴 빠졌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뒷짐지고 바로바로 덤벼들 수 있는 만큼의 환경은 조성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확실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와 장소를 기다리는, 그런 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로 하다, 이러한 말씀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 대표였습니다.